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그리고 이 재단의 주요 활동인 파란천사 운동에 관한 유튜브 영상 기록들이랑 또 관련 소개 문서들입니다. 아, 네. 그 자료들 저도 쭉 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나눔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하고 또 온기 나눔이라는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봉사, 이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재단이 2007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죠. 아, 벌써요? 네. 근데 단순히 뭐 물품 전달하고 이런 걸 넘어서 그 이름처럼 새 생명, 이걸 주려는 그러니까 삶의 가치나 희망, 이런 철학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파란 천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 파란 천사. 오늘 이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지 이걸 좀 같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뭐 좋은 일 한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또 실행되는지, 그렇죠. 참여하는 분들 또 도움받는 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자료로 보면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2007년 7월 27일 이때 설립됐습니다. 아, 2007년. 있더라고요. 새 생명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쵸. 재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6년이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인 파란 천사 운동으로 확장을 했다. 이 점이 좀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해오던 활동을 전국 단위로 넓히게 된 배경 같은 거요. 영상 속 설명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재단 설립하고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넓게 이 빈곤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아, 필요성을 느꼈다? 네. 그래서 영상 시점 기준으로 한 3년 전, 그때부터 이 파란 천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아, 3년 전부터요? 네. 전국 각 지역에 파란 천사 위원회라는 자원봉사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죠. 네네. 저희가 본 영상 자료들 속에서도 뭐 서울 강서구, 강남구, 또 충남 공성군 이런 여러 지역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 파란 천사. 정말 자료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강조되던데요. 파란색 옷이나 배지 같은 거 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봉사단 이름 그 이상인 것 같던데요? 네, 이게 단순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활동의 철학, 또 방향성, 이걸 담은 브랜드 같은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의 어떤 구심점 역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중요한 게 이들이 내세우는 윤리 강령이 있더라고요. 윤리 강령이요?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함께 봉사한다.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차별 없이 정치, 종교, 문화를 초월해서요? 네네. 이게 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가치관이 다양하고 가끔 부딪히기도 하는 사회에서 봉사라는 그 가치 아래 하나로 모이자 이런 메시지가 참 인상 깊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어떤 다짐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윤리 강령에 보면 뭐 생명 존중, 나눔 실천,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양극화 해소 노력까지. 네. 특히 그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구호 활동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단순한 이웃 돕기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강령을 바탕으로 실제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영상에서 보니까 홍성군 지회는 위원 수가 한 15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네, 꽤 많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혹시 운영 방식에 대한 힌트 같은 건 없었나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까지는 나온 건 아니었지만 지역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위원장 중심. 네.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 발전을 위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김동수 씨고요. 또 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김진선 씨인데 이분이 전 강서구청 복지국장 출신이더라고요. 오, 전문가시네요. 네. 이렇게 좀 별도로 두는 걸 보면 나름의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어요. 강남지회 발대식 영상에서도 지역 인사들이 와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지회 150명. 이건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 아마 그 지역 내 네트워크나 봉사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잘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전국적인 규모를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하나로 파란 천사라는 상징성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그 배지요? 네. 영상에서 어떤 분이 가슴에 단 파란색 배지 보여주시면서 이거 달고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파란 천사 오셨네 하고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나요? 네, 그런 게 또 소속감도 주고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장치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상징이 공동체 의식 만들고 활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통일된 상징이 결속력 높이는 데 중요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 파란 천사들이 주축이 돼서 펼치는 대표적인 활동, 나눔 한마당.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나눔마당. 이게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정말 이 재단의 간판 행사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좀 형편이 어려운 이웃분들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한절에 모시는 거예요. 와, 꽤 큰 규모네요. 네. 그래서 신나는 문화 공연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마지막에는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까지 정말 한마당 잔치 같은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재단이 있는 성북구 중심으로 열렸던 모양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 파란 천사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한 3년 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아, 전국으로 확대됐군요. 네, 저희가 본 영상 자료만 해도 강서구에서 31회, 강남구 45회, 홍성군 46회 이렇게 행사가 기록돼 있었고요. 최근 정보로는 충북 단양에서 52회까지 진행됐다고 하니까 와, 52회요? 정말 꾸준히 그리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연간 횟수 따져보면 꽤 자주 열리는 편이에요. 이야, 대단하네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가수 김국환 씨, 소명 씨, 현당 씨, 연정 씨 이런 분들 나와서 노래 부르시고 네,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국악 공연도 있고 단순히 선물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좀 외롭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네, 맞아요. 문화 공연을 통한 어떤 정서적인 교류, 이게 행사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인 나눔도 빠지지 않죠. 아, 그렇죠. 선물 꾸러미. 네. 혜태제과나 롯데푸드웰 같은 기업들 후원을 받아서 마련한 선물 꾸러미를 참석한 모든 분들께 전달하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예요. 기업 후원이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하고 재단의 본사 활동이 잘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물 꾸러미 준비하는 과정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요? 홍성군 행사 영상에서 이용호 전국복지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르신들 드릴 선물 사서 포장하느라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잤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하하, 새벽 3시까지요? 정말 정성이네요. 네. 그리고 강서구 행사 때는 본행사 전에 사전 행사를 1시간이나 길게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지치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회자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그만큼 행사를 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애쓰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행사에 들인 정성이나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몇몇 지역, 예를 들면 성북구나 충북 단양 같은 곳에서는 단순히 즐기고 받는 거 말고 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다른 서비스요? 어떤 거죠? 의료진이 현장에 와서요, 참석하신 어르신들 안압이나 혈압 측정 같은 거, 그런 간단한 건강 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건강 체크까지요? 와, 정말 세심한데요? 그렇죠. 단순한 잔치를 넘어서 어르신들 건강까지 챙기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면 나눔 한마당은 진짜 문화양육 기회도 주고 물품도 지원하고 건강 돌봄까지 꽤 입체적인 나눔 활동인데요. 맞습니다.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르신들 노고 위로하고 또 효 문화를 확산하려는 그런 재단의 의도도 분명히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규모 행사와는 좀 결이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바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는 온기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온기 나눔이요? 네. 이건 나눔 한마당처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봉사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해요. 아, 찾아가는 방식. 그럼 훨씬 더 개인적이고 좀 밀착된 형태겠네요. 네, 그렇죠. 흥미로운 전환인데요. 나눔 한마당이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선물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넓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온기 나눔은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된 분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깊이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찾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추천받는 거죠. 아,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네. 그리고 그 지역의 파란천사 봉사자분들하고 주민센터 직원이 같이 가정을 방문해서요. 미리 준비한 후원 물품 전달해드리고 또 말벗도 되어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대요. 아, 직접 방문해서 위로까지. 네. 이미 시범적으로 진행된 활동 영상도 있었는데 충남 홍성군 지회랑 서울 상북구 종암동에서 온기 나눔 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이랑 협력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직접 방문한다는 건 단순히 물품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분들한테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대규모 행사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봉사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은 정성이랑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활동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그 온기 나눔 활동 영상 보니까 배경음악으로 파란천사 테마송 같은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테마송도 있어요? 네. 약간 예예예 우리들 희망 주는 파란천사 예예예 우리는 행복 주는 파란천사 뭐 이런 되게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노래였어요. 하하, 테마송까지 만들어서 활용하는군요. 활동의 성격이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고 또 참여하는 봉사자들한테는 소속감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희망과 행복을 주는 파란 천사. 이런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온기 나눔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누굴까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 언급된 주요 인물들은 누가 있었죠? 역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재단을 설립하고 16년간 이끌어온 송창희 이사장님이겠죠? 아, 송창희 이사장님. 네, 2024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자료에 있었고요. 아, 대상 수상까지. 네, 그 외에도 전국적인 활동을 좀 조율하는 역할로 보이는 분이 이영호 전국복지정책위원장. 이분 아까 그 새벽 3시 포장. 아, 네네. 그분이셨군요. 네. 그리고 각 지역 위원회를 이끄는 리더들도 언급됐죠.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는 발전위원장 김동수 씨, 조직위원장 김진선 씨, 아까 그 전 복지국장님, 네네. 홍성군에서는 한교현 지회장님, 이런 분들이 활동의 주축으로 소개됐습니다. 네, 여러 리더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그 홍성군 나눔 한마당 행사 영상에요. 전 충남지사였던 양승조 씨가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재단 활동의 사회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네, 그 축사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양승조 전 지사가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좀 심각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딱딱 제시하면서 이 재단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아, 구체적인 수치요? 어떤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뭐 이런 점. 아,
맞아요. 그거 심각하죠. 네, 그리고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또 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74만 원인데 지출은 114만 원이다. 그래서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현실이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양 전 지사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요. 그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또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그 공백을 메우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파란 천사 같은 이런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이 정말 절실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하더라고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보완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사회적인 배경 위에서 보니까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랑 파란천사운동이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던가 양극화 해소 같은 메시지가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구호 활동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려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거네요. 네, 재단이 계속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그 활동이 단순한 어떤 시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물론 뭐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 양극화 같은 이런 거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나눔 한마당과 온기 나눔이라는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접근은 이런 문제에 좀 다각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파란천사운동,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자료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랬네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온 나눔의 역사 위에 파란천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연대와 활동을 펼쳐나가는 모습, 그리고 나눔 한마당이라는 대규모 잔치로 많은 분들께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기 나눔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더 깊은 곳의 이웃에게 다가가려는 노력까지 참 다각적인 활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그냥 물질적인 지원,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 공연을 통한 어떤 정서적인 교감, 또 직접 방문을 통한 인간적인 위로,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또 파란 천사라는 이름, 파란색 배지, 테마송,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활동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이나 연대감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기업 후원도 유치하고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등 활동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방식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파란 천사의 활동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꼭 뭐 거창한 조직 활동이나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바로 이 자리, 내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작은 파란 천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 작은 파란 천사. 좋은 표현이네요. 네. 때로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한 작은 관심,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의미와 가능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가 청취자님께도 그런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